자, 이번 미스터트롯 3 방송편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정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극찬은 처음이다. 허점 없이 완벽하다. 하나의 작품이었다.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는 한류 팀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막 엄청난 기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역가왕과의 차별화를 메우기 위해서 미스터트롯 역시 사실 일본과의 제휴 그리고 한류를 뭐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수들을 이렇게 참가자로 내세워서 방송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 다나카 김경욱 씨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뭐 이 다나카 씨만이 아니라 이 유튜버들이 요번에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신선함을 주기 위했던 제작진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구난방이었다. 집중이 안 됐다. 무대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김경욱 씨가 뭐 무대를 잘 놀았습니다만 사실 가창력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올패스를 받으면서 진출할 만한 참가자였느냐, 이런 점을 놓고 따져본다면 다른 가수들의 실력과 무대를 살펴봤을 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라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아역배우로 유명했던 이건주 씨가 무속인이 돼가지고 신령님께 방송일을 못 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이 등장을 했지만, 글쎄요, 사실 올패스를 받지 못하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사실상 뭐 거의 방출 후보에 올라갔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물 노래를 불렀던 원곡자 손빈 본인이 등판하면서 확실하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정동원 군이 선배님 그림자만 보고 딱 알아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별한 인연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그물의 원곡자 손빈 씨가 이렇게 정동원 군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었던 이 선곡 단골 노래 아니었습니까?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애곡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6년간 이어왔었던 돈독한 선후배의 인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을 마스터로 대고 초대를 하지 않았나. 그물이란 노래가 정동원 군이 많이 불러서도 유명해졌지만 사실 원곡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뭐 훌륭한 무대를 펼쳐줬지만 글쎄요, 사실 화제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됐던 건 천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정씨. 이거 뭐 사실 저번 주에도 질질 끌더니 이번 주에 와서도 갑자기 중반부로까지 굳이 심사 결과를 뒤로 미뤘죠. 사실 이정씨가 그렇게 화제가 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팩트가 그래요. 유튜버들도 이정씨의 소식을 많이 다뤘지만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TV조선 제작진, 미스터트롯 제작진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화제가 되지도 못하는 인물을 굳이 편집을 해서 이렇게 가위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저번 주에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주에 와서도 굳이 중반부까지 질질 끌다가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정씨가 심지어 올패스를 받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영탁님의 이 날카로운 심사평이 사실 이정씨가 진출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이건 뭐 전 항상 이 마스터단의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황당했던 건 이 미스터트롯이 정말 어떻게든 긁어 모았다. 뭘 긁어 모았느냐? 화제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요소들을 정말 많이 긁어 모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임영웅을 닮은 목소리와 외모까지 닮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참가자를 내세웠을 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실 제작진은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미지도 닮았다. 근데 김성주 씨도 목소리가 임영웅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냐? 종종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이미지도 닮았다. 뭐 이러면서 임영웅 님이 나오는 이 모습을 사실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깔면서 두 사람의 노래 부르는 모습과 춤추는 모습들도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노래 들으면서 사실 임영웅 가수의 노래 스타일이 좀 흉내내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모창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저보다야 당연히 뭐 장민호님이 훨씬 더 가수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 가수의 노래와 비슷해 보이지만 더 잘 부르지도 못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방출 후보가 됐죠. 탈락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개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번 라운드 진선미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101팀 가운데 총 54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뭐 팀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실상은 54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지후 씨의 얼굴이 탁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유튜브 조회수를 봤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 제작진이 뒤늦게 박지우라는 인물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미 예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 보여줬습니까? 바로 유지우 참가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부 다 이 미스터 트롯 3의 출연자들 중에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참가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결국 진선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인 이재훈 씨도 오죽했으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이 잡혔고, 사실 김용빈 가수도 굉장히 진선미 후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미부터 발표가 됐죠. 미는 대학부의 최재명 씨가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대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팀 데스 매치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진선미 후보의 박지우 씨가 탁 선정이 됐는데, 이 박지우 씨가 참 재밌었던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는 내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는 표정으로 나오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정말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명된 것이 바로 손비나 가수가 호명이 됐죠. 근데 웃긴 건 박지우 씨의 이 자료 화면이 생각보다 꽤 길게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미스터 트롯 3 제작진은 이 박지우 씨가 탑7 최종 진선미에도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박지우 씨의 이 노래 무대를 길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박지우 씨가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중학생 때부터 정말 노래의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왔었던 이 박지우 씨가 결국 이번 라운드 진선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후보가 현역부의 손비나 씨죠. 손비나 씨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서른도 선생님 인터뷰를 갔을 때 제가 대기실에서 마주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때도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고 서른도 선생님한테 방문해서 이렇게 막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라이브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수년 전인데 실력이 정말 굉장해졌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였겠죠. 자, 결국 진선미의 주인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바로 손비나 씨가 진으로 딱 선정이 됐는데, 이때 박지우 씨의 포지션을 보면 당연히 되실 줄 알았다 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박지우라는 사람이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인성마저 참 바르구나. 오히려 자신이 선이 됐다라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옆에 진에 등극한 손비나 씨를 축하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관 쓰는 모습을 굉장히 와, 정말 멋있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던 참가자가 한 명 딱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또 파란을 가지고 왔었던 유지우 군이죠. 유지우 군이 이 진선미 선정에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참 아쉬워하셨던 대목이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미스트롯도 그렇고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이 정동원 군을 제외하고선,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선 정말 이 탑7 안에 들어가긴커녕 준결승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같은 10대라 할지라도 정말 어린
친구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깝냐에 따라서 사실 선정조차 못 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아마 유지우 군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좀 밀려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이제 펼쳐진 팀데스 매치가 우리를 굉장히 좀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팀데스 매치예요. 결국 한 팀만 붙고 한 팀은 탈락 후보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팀별로 나뉘어져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놀라웠던 건 국민 판정단, 국민 대표단이 이게 팀데스매치 본선 1차부터 예심 끝나자마자 전격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투명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리고 진행된 이 팀데스매치 사실 국민 판정단, 국민 대표단의 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번 무대 중에서 역대급이었던 건 바로 대학부의 첫 번째 무대였죠. 창귀라는 무대. 와,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는데 박지우 씨가 보면서 이 대학부에서 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결국 오비부와의 경쟁에서 대학부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박경덕 씨가 이제 뒤늦게 막 팬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학부에게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거의 탈락 위기에 놓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자, 어찌됐건 이번 미스터트롯의 첫 번째 라운드 진선미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초반부터 진선미에 들어가는 가수들이 후반부에 가서도 준결승전에 진출하는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비나 박지후, 최재명 가수를 응원했던 분들은 충분히 준결승전까지 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바라봐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살 때부터 국어를 했고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박지후 씨. 사실 아침마당 때 등장했을 때 이게 2024년 7월 달입니다. 3승에 도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와 살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일한 위안은 노래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연승을 거머쥐었을 때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요즘은 계속 그 응원 메시지만 본다. 배가 고팠던 적이 있는데 국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었고 수학여행 갈 때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던 것도 떠오른다. 거친 손을 매만지며 안 해본 일이 없다. 막노동은 기본이며 인테리어, 청소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상처가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박지우 씨가 학창 시절 이렇게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컸던 건 바로 학교 선배들의 몰상식한 가해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우 씨가 도전 꿈의 무대 3승에 성공했을 때 더 성숙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제 미스터트롯 3 준비를 하게 되면서 5연승까지는 가지 못했죠. 하지만 보일러도 되지 않고 창문이 열려있는 방이라 겨울에는 모든 옷을 꺼내 입고 덜덜 떨며 지냈었던 그 공간에서 학교 선배들에게 상습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다. 오직 노래만이 내 자신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사실 가요계에도 이 학교 피해 사례들에 있는 가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버젓이 방송을 잘하고 있죠. 과거의 일이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박지우 씨를 저렇게 괴롭혔었던 학교 선배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 같은 가요계, 그것도 같은 트롯 가수 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논란거리에 있는 가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가수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또 이런 가수들을 나중에 박지후 씨가 방송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마주칠 때 그 당시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무조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박지우 씨가 문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사 칼럼을 보세요. 이미 학창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면 연예계에 발도 붙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연예계에 절대 발붙이지 말아야 한다. 천성적으로 못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던 자가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중을 우롱하는 것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속이는 것이다. 언젠가는 피해자나 이 사실을 인지한 네티즌들은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구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선망하던 아티스트가 가해자라는 점은 팬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가해자들은요 주로 혼자 하지 않는다고 해요. 3-4명씩 몰려다니며 혼자 다니는 약자를 골라 괴롭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박지우 씨가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박지우 씨가 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유년 시절을 보내왔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말했었던 이 박지후 씨의 노래 무대는요, 무려 1년도 더 된 아주 예전 방송 2023년도 10월 달에 촬영했던 오빠 시대라는 무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때 캔디 오빠로 등장을 했었죠. 왜 캔디 오빠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 캔디 있죠? 캔디의 여주인공은 나는 아무리 슬퍼도 안 운다, 울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조적인 가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차연한 주인공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박지우 씨가 이 당시에 등장했었던 자신의 별명이 바로 캔디 오빠였습니다. 만화 속에 등장하는 캔디보다도 더 기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요. 이 박지우 씨가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자신이 이야기했었던 과거들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정말 이해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님의 손에서 자랐던 박지후 씨이지만 아시다시피 할머님의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사실상 부모님들로부터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박지후 씨가 최근에 웃는 모습을 좀 보여줘도요, 약간 좀 우울해 보인다, 슬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아마 박지우 씨가 아버지의 무뚝뚝한 연락에도 사실 더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갓난아기 때 할머님의 손에 자랐다라는 박지후 씨는요, 유년기를 거치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자라서 이렇게 한 장 남은 가족 사진에서조차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이 분이 과연 박지후 씨를 어떤 마음으로 버리고 갔던 걸까요? 아마 최근에 작년이죠? 아니죠. 올해 아침마당에서 어머니와 연락이 되었고 너무나 미안해서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중학생 때 버리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박지우 씨는요, 현재 이 아침마당 장면이 9일 전에 새롭게 업로드가 되었음에도 예전 노래 무대 모음이 69만 회를 돌파했고요. TV조선에서 올린 미스터트롯 3에서의 무대 모습은 무려 96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100만 회에 육박하는 조회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박지후라는 가수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박지후 씨가 인생아 고마웠다 라는 노래를 부르던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됐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눈과 표정 속에 슬픔이 담겨 있었죠. 오죽했으면 아침마당에서 자신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던 건 그 당시에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던 그 당시일 겁니다. 자, 이 박지우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에 보면 창문이 뻥 뚫려 있고요. 정말 집안 꼴이 말도 아닙니다.
박지우 씨가 실제로 살았던 생가는요, 뭐 생가라고 하면 좀 안 되지만, 박지우 씨가 살았던 유년 시절의 집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창문이 뻥 뚫려서 겨울에 바람이 슝슝 들어와 온 집안에 있는 옷과 이불을 끌어안고 그 추위를 견뎌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혹독한 추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드는 건 이 박지우 씨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중학생인 어린 시절에 아들 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집안에 홀로 남겨졌던 박지우 씨의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이 이 아침마당에 여러 번 등장했던 무대, 3연승 무대를 앞두고 미스터트롯 3에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박지우 씨가 등장할 때마다 무표정으로 등장하고 웃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진행자분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나씩 질문을 하죠. 그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나는 노래를 다시 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낼 때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어렸을 때, 이 혹독한 추위 속에 집안의 모든 이불을 끌어안고 홀로 남겨진 자신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이 박지후라는 사람 자신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춥디 추운 공간에 부모님 없이 먹을 것조차 없어서 식당에 가서 국어를 했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유년기 시절에 박지우 씨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바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동급생, 선배들로의 피해였던 거죠. 이 어린 학생이 한 요만했을 겁니다, 박지우 씨가. 이 어렸을 때 자신을 지켜줄 부모님도 없지만 자신이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내며 정말 통탄함을 이야기하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왜? 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엇나갈 수 있었지만 최대한 노래라는 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자신은 정말 견디고 견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춥디 춥고 차디 찬 공간에 사실 자신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박지우 씨가 그나마 외로움을 덜 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죠. 이런 박지우 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박지우 씨가 몸에 문신을 새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때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육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구한 날 선배들에게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오열하며 박지우 씨는 자신의 과거를 쏟아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밤새 소리치며 울며 절규하며 그래도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강원도 원통에 있는 시골 다리 밑에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울부짖다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중학생이 이 굴다리 시커먼 이런 다리 밑에서 밤새 노래를 부르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학교를 나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차디찬 집안 공간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배도 고팠고요. 사람의 정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박지우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가만히 두지 않았던 학교 선배들이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요즘에는요, 신상 다 파악해서 인민재판 엽니다. 연예인이라면요, 또는 공무원이라면요, 또는 기업인이라고 할 경우 대기업을 다닌다? 회사 생활조차 하지 못하게 인민재판이 만들어집니다. 전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겠죠. 자, 이 박지우 씨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이 박지우 씨가 자랐던 강원도 원통에 보면요, 이게 시내입니다, 여러분. 시내. 원통에 유명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산세 보이죠? 와, 얼마나 강원도 시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의 박지우 씨가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내의 모습입니다. 시골 인심이 더 박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어린 시절 혼자가 됐다라는 박지우 씨를 가만두지 않았던 그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립됐었고, 얼마나 어머니와 아버지, 특히 그 중에서도 어머니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아버지도 찾지만 특히 아들은 엄마를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박지우 씨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가수의 꿈을 이뤄나가고 싶었지만 성대를 다쳐 수술까지 해야 했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었던 그 기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 시절 자신을 가만두지 않았던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외로움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바로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할 뻔했다라는 사실이 박지우 씨가 너무나 힘들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아침마당에 등장했던 비교적 최근 때도요, 아직 수술해서 완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박지우 씨가 내는 목소리는요, 100% 컨디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노래에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자, 이런 아들을 버리고 가서 유명해지자 연락이 와서 울면서 하루 종일 미안했다, 투표하는 방법 알아놨다. 여러분, 이게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영상 수십만 회가 나온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요, 하나같이 어머니 아버지와 연락하지 마세요, 다신 만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박지후 씨를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엄마로서의 마음에서 나오는 팬분들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란 사람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박지후 씨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근데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가출한 엄마의 속마음. 자기 방어 기제가 있었다. 엄마도 너가 싫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안 데려갈 거야. 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 내 안에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했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벌써 그걸 몸으로 느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나는 아침에 집을 나갔다. 가출이었다. 너 좋아하는 아빠랑 잘 있어라. 우는 아이를 뒤로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쾅 닫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두고 나갔던 엄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박지우 씨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엄마가 떠났고, 그리고 아버지마저 자신의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엄마라는 사람이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식 버린 엄마가 왜 아들의 보험금을 가져가냐, 누나의 호소가 있었던 이런 기사도 제가 작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간 엄마가 아들이 실종되자 보험금을 가져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마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식을 3번이나 버린 엄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라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요, 그 아들의 딸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해요. 나는 엄마 아빠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엄마의 냄새가 너무나 그리웠을 거라고 해요. 나는 엄마 아빠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박지우 씨가.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여러분. 왜? 이 박지우 씨 곁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응원하는 시청자들, 팬분들, 오로지 잘했다, 수고했다, 잘 견뎠다, 자랑스럽게 자랐다 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 나왔다라는 박지후 씨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젠 전국에 수십만 명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박지후 씨가 왜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자, 이 박지후 씨가 역시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그리고 박지후 씨의 지인들은 울보라고 재미삼아 놀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박지후 씨, 참 우리가 몰랐었던 많은 놀라운 과거들이 지금 한 문큼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지후 씨의 과거,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었던 이야기들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한 사람의 파급력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TV조선 미스터트롯3 공식 채널만 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 2회차 통틀어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탑3 3명이 존재하는데요. 거기에 박지우 씨가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1등하고 있는 가수는 바로 김용빈 가수이고요. 2위에 어린 참가자이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유지우 11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후 씨가 73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사실 굉장히 박지후 씨가 치고 올라갔거든요. 사실 거의 뭐 무명 가수, 아마추어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팬덤의 규모로서 밀었다라고 하기에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팬덤의 규모보단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 박지후 씨의 사연과 무대를 보고 노래 실력에 감탄하여 계속 조회수가 올라갔지 않나 싶은데, 김용빈 씨 같은 경우는 팬덤이 탄탄하죠. 이미 뭐 자타공인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우라는 참가자 역시 어린 참가자 중에서 항상 이 미스트롯에서는 이슈가 되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110만 회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다른 참가자들 보면 10만 회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박지후 씨는 사실상 뭐 오빠 시대 아침마당 프로그램에 나가긴 했지만 옆에 있는 김용빈 씨에 비한다고 한다면 사실 유명세 면에서 많이 뒤처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스터트롯 3에 단 한 번의 출연, 단 한 번의 무대를 통해서 저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사실 노래 무대 못지않게 이 박지후 씨에 대한 사연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유튜브 영상들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대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지우 씨가 미스터트롯 3에 등장했을 때 이러한 말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칭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이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73만 회, 댓글만 3,700여 개가 달렸습니다. 박지우 씨를 새로 알아보고서 응원하는 전국에 계신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죠. 조회수가 73만이면 뭐 한 명이서 3번을 봤다라고 한다 쳐도 최소 2, 3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최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박지후 씨의 무대를 보고 감동과 감격을 했다라는 것을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지후 씨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아침마당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내 편이 없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좀 후벼 팠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아침마당에서 등장했을 때 박지우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그 중에 좀 몇 가지 제가 추려봤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박지우 씨가 아침마당에서 1승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무대를 가질 때인데, 이때 MC분이 6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어땠냐라는 질문에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정말 감격했고, 이렇게 자신에게 온전한 편이 되어주고 응원을 해줬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과 감격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질문에는 울보라고 놀리더라. 그리고 팬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나에게 울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목소리가 덜 잠겨서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뚝뚝한 분이셔서 방송 잘 나왔더라 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어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는 투표 방법을 알아놨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개하셨던 대목이,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떻게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느냐.
근데 제가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왔을 수도 있다. 또는 반대로 어머니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존재하여 도망을 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들을 두고 떠났는데 나중에 이렇게 방송에 나온 걸 알고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고 미안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라면 이 어머니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분은 뭐 무뚝뚝했건 뭐건 방송 나왔더라 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였다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송에 나오고 나서 박지후 씨가 유명세를 가지고 나니까 그때가 되고 나서야 이렇게 방송 나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그러니 이제 좀 가족분들을 만나고 나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라는 이 질문에 박지후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저는 여전히 가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저 할머님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박지후 씨의 어린 시절 과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님이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 어린 아기 때부터 돌봐왔기 때문에 박지후 씨의 머릿속에서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할머님밖에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박지후 씨는 할머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 뿐 산소조차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자, 이런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박지후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박지후 씨가 온몸에 문신을 했다더라. 실제로 박지후 씨가 과거에 이렇게 버스킹을 하던 시절의 모습을 보면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팔보다는 상당히 긴 팔을 많이 입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사진은 핫팩까지 손에 쥐고 있으니 날씨가 좀 추웠던 당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정말 박지후 씨가 문신을 했을까요? 팩트부터 말씀드린다면 100% 문신을 한 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제 설명을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 박지후 씨가 과거 어린 시절 선배들에게 막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발로 차이고 손으로 막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박지후 씨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문신이 있냐? 이게 문신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양팔에 다 있습니다. 이건 박지후 씨가 팬분들을 만날 때 사인을 해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서도 이렇게 긴 타투라고 하죠. 문신이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지후 씨가 과거에 우리가 흔한 말로 좀 놀았다. 양아치, 날라리였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기획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박지후 씨의 팬도 아니고요. 제 원픽 가수는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팩트는 명확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박지후 씨가 이렇게 문신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반팔을 입고 있었던 당시에도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건 저의 100% 추측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커버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버업. 우리가 뭘 커버한다고 하죠. 자, 커버 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박지후 씨의 왼팔을 보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양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건달 문신이라고 하죠. 이 양아치 문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뭐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문신들이에요. 제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거 뭐 제가 보여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이런,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요런 문신들 있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건달 문신들, 이레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문신이 있으면 양아치가 대부분 맞습니다. 아닌 경우를 못 봤어요. 그런데 박지후 씨에 있는 타투는요, 보통 아티스트들이 많이 하는 타투가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음표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문신으로 보이죠. 다음 사진에도 보면 이렇게 박지후 씨가 팔에 재밌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상당히 그려져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 이걸 이레즈미 문신, 흔히 말하는 건달 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에 굉장한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그런 영상을 만든 채널은 아주 악질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